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 이 시간에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 날 이렇게 매번 쉬지 않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일요일 또 날 뭐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원래부터 일요일 날 이제 휴식하는 시간을 네. 갖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예. 좀 몰아서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주말만 되면 집에 와서 누워 계셨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덧 이게 조금 나이가 차니까 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때 같은 경우에 이 젊은 친구가 일요일 날 집에 있으면 너 여친 없냐? 밖에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물으면 실례라며. 아닙니다. 그보다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네. 이제 980일 정도 남은 게 깨졌습니다. 아,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970일 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이야기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 라고 해서 일요일 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전 즐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뭐 상당히 좀 센 주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이제 지난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를 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질문을 같다. 한번 던져보겠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봐달라. 지금 욕을 하기도 좀 그렇고 얘기나 좀 들어보자. 무슨 생각이냐 너 도대체.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국민연금 이 얘기를 해보실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 이게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또 함부로 다들 이렇게 거론을 다들 안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그 윤석열 그 국정 브리핑을 보고 부글부글 끓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 나이 때라든지 저보다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 또 화가 나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실컷 지금까지 열심히 부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연금 깎일 것 같다 소리 들으니까 약간 짜증도 나요. 근데 젊은 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 층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층들은 일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그 이해도 내용에 대한 이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저출생이나 자신들의 뒤에 친구들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지금의 연금들을 자신들이 계속 일하면서 바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들 때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받을 수 걱정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걱정들이 한참 많아가지고 관심사가 지금부터 계속 고조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윤석열의 연금 개혁이 계약이다, 또 잘못됐다. 그래서 청년층들이 진짜 열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글쎄요, 젊은층들은 왜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글쎄 뭐 그러면은
각 세대별 중에 어느 세대는 좀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 방안을 제시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표 때문에 이걸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연금 지급을 의무화해서 걱정을 덜겠다. 네.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겠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주도록 하겠다. 근데 기초연금을 올리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초연금 올리겠다. 글쎄,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짜증이 났던 게, 아니, 국민연금 이 지급의 의무화 이 얘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의무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글쎄, 뭐 꼭 넣겠다. 글쎄,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도 했는데, 굳이 다른 정권에서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표현을 제가 조금 다르게 적은 서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거를 명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걱정을 없애주고 크레딧을 올리고 그리고 당장 곧 있으면 받는 사람들과 아직 받으려면 멀은 세대별로 차등을 적용해서 부담을 덜겠다 그랬는데 기초연금도 40만 원 인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실상 주목되는 부분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 부분과 우리가 진짜 예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의 시각이 있는데 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사실상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안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 과거에도 충분히 얘기됐던 거군요. 그것도 지난 작년에 이야기되었었던 겁니다. 아,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네. 마치 이번에 새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보시는 것처럼 23년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 네. 통해서 복지가 발표되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똑같이 거의 반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된 게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된 겁니다. 그럼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떠버린 거네요. 좀 왜 그랬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운데. 자,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때 당시에도 네. 다음 장을 한 번 더 넘겨봐 주시면 전에 사실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바뀌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여러 토론을 거치다가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민대표 500명이 선정돼 갖고 이란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되는 게 그 국정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1안이든 2안이든 사실상 고갈 시점 기준에서 7년 연장이냐 8년 연장이냐 1년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더 내고 더 받기 이렇게 1안을 가져갔지만 사실상은 실현을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원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빠꾸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좀 네. 논의를 해가지고 진전된 것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원안으로 다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떠버린 거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논의 한참 했던 사람들 되게 허탈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사실 이 과정까지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뭐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대로도 아니고
후퇴를 한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은 한번 국민연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피한 게 아니라 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무슨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일단 이미지 메이킹만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나는 수밖에 없죠.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지지율에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할 건 한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했지 실제 어떤 뭐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네. 오이씨 짜증나기 시작하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젊은 친구들은 왜 국민연금에 이렇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요. 예.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1988년도 당시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되게 네. 고르게 잘 분포됐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80세까지 살자 해서 2080 치약도 막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저출생의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노령화 지수가 17에서 180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령화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88년에 80세를 연한으로 봤을 때도 아이고 80세까지 살겠어 몇 명이나 살겠어. 네. 88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아유 80세가 뭐야. 요새는 100세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저때 짠 게 참 오히려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단 환경이 변한 것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자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이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시다시피 그때 88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 종 모양으로 가려고 그랬고 아마 이러면서 출생률이 그렇게 확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출생률이 확 줄어가지고 이게 무슨 종 모양이 아니라 무슨 날개 펼친 모양처럼 돼버렸어요. 네. 새가 날개 펼친 모양처럼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뭐 재원의 고갈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자, 준비하신 자료 이 자료는 또 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네. 살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매년 지급액이 5조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수급자들도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파라지고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나고 지급되는 금액도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를 하는 사람은 계속 저출생 문제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상황. 5조씩 늘어나요 매년? 지금 현재는 5조인데 이 금액이 앞으로 이제 연차가 더 갈수록 늘어나겠지. 훨씬 더 급격하게. 아니 벌어질 아직까지 국민연금 네.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들 58년 개띠부터 시작해가지고 64년 이때 1차 베이비 부모 65년생부터 72년 3년 이때까지 2차 베이비 부모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대거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야 지금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받기 시작을 하면서 연금이 좀 부담이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더 는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네. 네. 그래서 또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면은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했냐면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국민연금 자체를 이제 뭐 젊은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없앴으면 좋겠다는데 국민연금 자체가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67개 연기금 중에 국민연금이 수익률 14%로 단연 1등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자, 이게 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사회보험성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14%, 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13%, 산재보상기금이 12%. 오, 상당히 높네요. 이게 보통 펀드 매니저들도 10%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꽤 좋네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보니
재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굴릴 수 있는 금액도 커갖고 사실상 어디선가 국내든 국외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기관에서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정도로 파니까 판이 커지니까. 네, 그 정도로 약간 영향이 커갖고 이런 수익률 자체도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연금 자체는 굉장히 수익률을 잘 내고 있다. 그렇죠.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는 보통 5% 될까 말까 하는데 14%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다음 14%가 어마어마한 것이 네. 14%를 가지고 5년을 기다리게 되면은 원금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14%씩 매년 이거 복리잖아 게다가.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약간 2배씩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5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정도로 이게 상당히 이게 탄탄한 그런 그렇죠. 자리다, 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맞습니다. 돈이 모자란다 소리가 나오면 사실 곤란하죠. 맞습니다. 수익률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서도 그렇죠. 그러나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 구조에서 유리한 편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국민연금도 이제 지급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지금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네. 그 전체적인 어마어마한 양으로 굴리던 투자 금액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고 있지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2040년부터는 고갈 시점이 나온다라는 계산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40년도의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출생률 0.6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젊은 층들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국민연금을 낼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걱정하는 거죠. 사실 출생률이 1.4%만 돼도 이렇게까지 걱정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쯤이면 국민연금 고갈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의 재원 관리나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아야 될 사람은 늘어나고 그거를 뒷받쳐서 국민연금을 내줄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럼 2040년 고갈 시점을 지나서는 이때 젊은 애들은 얼마를 내야 되냐? 자신이 버는 돈의 소득의 35%를 국민연금으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야, 그러고는 못 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살지. 힘든 거죠. 못 살지. 네. 지금의 5살 이렇게 되는 꼬마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때에 맞춰지면은 소득의 35%를 나중에 커서 내야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제시한 얘기 있잖아요. 뭐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 내게 한다. 그리고 받는 액수도 좀 줄인다. 대신에 기초연금을 그만큼 주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연금 더 주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은 겁니다. 거기서 열받는구나. 왜냐면 그러면은 지금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률도 좋고 재원도 탄탄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럼 지금 우리나라 재정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탄탄한데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냐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인데요. 네. 대현 씨, 지금 24년도가 벌써 9월인데 네. 왜 23년도를 가져왔나요?라고 여쭤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24년께 안 나왔죠. 그렇죠. 왜냐면 이 자료도 언제 나왔냐면 지금 보시면 발표일이 지난 7월 달입니다. 그렇죠. 네. 결산일이 6월 30일까지 결산해서 7월 달에 발표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그 총선 때 한참 유명했었던 4월 10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세금이 되게 더 적게 거쳐가지고 지금 재정에 빵꾸가 났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자료거든요. 자, 이렇게 재정에 빵꾸가 났다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세금에서 낸다는 건가요? 뭐 다른 재원이 있는 거 아닌 건가요? 기초연금 제가 이거만 설명드리고 뒤에 금방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나와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 23년도 예산이 625조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세금부터가 지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보시면 가장 큰 요인이 법인세가 25조, 소득세가 16조, 부가가치세가 9조 등 해갖고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그렇죠. 지금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안 거쳐서 그렇죠. 재정이 안 좋은 상황, 빨간불이 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수도 제대로 안 거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인데 이거를 국민연금에 충당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 물론 지금도 보장은 돼요. 근데 그 보장을 하면 결국에 세금으로 뜯는다는 얘기인데 세금으로 뜯으나 그렇죠. 국민연금 보험료로 뜯으나 그게 그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 네. 자,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네.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대호 씨 뭐 보니까 체코 막 수주 33주 막 체결했다고 경제가 좋아져서 가능할지도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분석 결과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로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유일하다. 계속 이게 최저치다. 재정이 그렇죠. 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재정의 역할이. 네. 그러면 당장에 뭔가 경제적인 성장 기여도가 높아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해외로부터라든가 이렇게 자금이 유입돼서 뭔가 숨통을 튈 만한 구멍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기초연금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같이 문제가 됐었던 게 기초연금이었어요. 그렇죠. 기초연금. 왜냐하면 고갈 시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고갈 시점이 비슷해요? 네. 근데 기초연금을 더 준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거의 흡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사가 국민연금이 좀 더 강했던 거지 둘이 문제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좀 덜 갖고 있는 기초연금으로 살짝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은 연금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연금은 국비, 세금이죠. 네. 그리고 지방마다의 세금인 지방비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잠깐. 근데 국민연금은 돈을 받을 사람, 수혜자들이 보험료를 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고 국가도 재정에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건데 기초연금은 아예 세금으로 메꾸는 거네. 그렇죠. 국비로 메꾸든 지방비로 메꾸든 하여튼 세금이잖아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노인연금이랑 다른 게 노인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이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에 소득분위에서 70%에서 갈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방마다 지자체마다 비용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상 지금 현황 보통 한 분당 20에서 30만 원 사이를 받으시는데 문제는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기초연금 비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초연금 때문에 각 지자체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네 벌써부터. 그렇죠. 반 이상이 이미 기초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비상이죠. 그러니까 왜 네 맘대로 해 이런 말 나오겠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500억 예산을 기초연금으로 쓰면 지자체에서 이제 다른 것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예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 500 나머지 50%를 해왔다면 이번에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발언 하나에 이제 기초연금 비용으로 지자체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 온 건데 그렇죠. 근데 예산 중에 예를 들어 70, 80%를 기초연금으로 다 써버리면 그렇지. 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렇죠. 뭐 공무원 월급은 뭘로 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실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은 그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질러만 본 거야? 아니 내가 갑자기 나도 화가 딱 치미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 좀 깎고 돈 좀 많이 내고 하지만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보상해 줄게 요 얘기였거든요. 이게 연금 개혁입니다라고 했는데 순 이제 봤더니 결국에 이쪽 주머니에서 빼던 걸 저쪽 주머니에서 빼겠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젊은 층들한테 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다음 장 제가 딱 마침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다음 네. 장.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 저출생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없죠. 좋은 방안이 결국에는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회복하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되겠죠. 네. 차츰차츰 되어가서 사실상 고령화와 저출생의 문제에 대한 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은 지금 대규모 세손이 결손이 발생해서 재정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 기여도 자체는 지금 2010년 이후로는 유일하게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렇죠. 있어서 정부가 거의 지금 재정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이게 명분을 확실하게 해갖고 걱정을 안 하겠다 그랬고 차세대 지급에 대해서 방안을 두겠다라고 하고 있고 기초연금 인상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재원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서 이걸 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뭐 결국에 지금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뜯겠다는 얘기인데 세금으로 뜯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은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예 은퇴 안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세금을 앞으로 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럼 다 젊은 층들이 그 세금을 다 감당할 거 아니야. 이제 막 이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세금으로 뜯어가나 국민연금으로 뜯어가나 그게 그거겠는데 차라리 연금이면은 낸 게 어느 정도 돌아오지만 세금으로 뜯긴 건 돌아온다는 보장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 하나 보여주시면은 예. 제가 보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의아했던 게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몇 프로 떼다가 갖다 쓰자. 국민연금이 돈 많으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주는 거나 기초연금으로 주는 거나 그게 그거네. 근데 진짜 짜증 확 치미네. 우리도 짜증이 나는데 이 부담은 다 젊은 층으로 갈 텐데 젊은 층들은 더 화가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40대, 50대이신 분들도 다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꾸 포커싱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대부분 맞춰져 있는데 사실 40, 50대 이상이신 분들도 똑같이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전체가 다 내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 적용한다 그러고 차세대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연금에서 또 지금 재원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기초연금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임기 내 무조건 올리겠다고. 임기 내 무조건 올리겠다 그랬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또 국민연금 뜯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실 건지. 그거는 젊은 층이 화가 날 게 아니라 우리도 당장 다 그렇죠. 모두가 화를 내야 될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정 브리핑장에서 국민들을 우롱을 했다라고밖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고민을 못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언뜻 그냥 스쳐 지나간 문제라서 되게 짜증나는 심각한 문제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입장으로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중요성 사회 복지적인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세대별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혜택은 못 보는데 모두가 싸움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이득은 자기가 그 윤석열 정권이 취하는 거고. 진짜 화가 나네. 이게 참 제가 답답한 것이 아마 우리 세대가 이제 뭐 X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세대가 역사상 가장 그 많은 세대 중에서 가장 공익을 고민하는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영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당장
아마 국민연금을 제일 오래 낸 세대가 우리부터일 거야 아마. 제일 오래 제일 많이 낸 세대가 70년대생들부터 가장 오래 그러니까 IMF 끝나고 난 다음부터 국민연금이 본격화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는 그런 세대인데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쯤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솔직히 좀 열받아. 하지만 이게 영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에다가 국민들을 우롱해서 대안도 아닌데 대안인 것처럼 떠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걸로 뒤에 빠지고 국민들끼리 세대끼리 쌈박질을 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네.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 분위기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 토론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제가 치열하게 여든 야든 뭐가 됐든 간에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든 대책을 여러 개 한번 내보고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무언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전 내용이고 달라진 건 없고 거기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해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빠졌으니 이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젊은 층들이 이런 분위기도 나올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100세 시대를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럼 지급 시기를 공평하게 80세로 늘립시다. 네, 80세. 이게 홧김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의 공백이 굉장히 길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5년 찍으면 5년 정도가 공백기인데 그 5년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대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는 쉽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 당사자는 그 5년 동안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생존이 걸리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야. 그리고 만약에 이 재원을 다른 데에서 충당해 온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돈일 텐데 그래서가 좋아. 그렇죠. 그 결국엔 세금일 텐데 그 세금은 결국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일 거고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또 젊은 층일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법인세를 깎아줄 수가 없는 거고 금투세를 계속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부세도 물리자고 하는 거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계속 세원을 발굴해서 좀 재정을 충당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세금을 까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물고 물리는 문제네요. 결국에는 참. 야 근데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해서 재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팍팍 주겠다. 주기는 팍팍 주고 깎기는 팍팍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 참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날 부분이네.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해 왔는데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곧 있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차가 다가옵니다. 저는 이쯤 되면은 중간 평가 한 번씩 전 국민이 한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임기 초라면은 그런 내용을 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지가 이제 벌써 중간이 다 와가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라면은 저는 대통령 5년제라고 쳐도 중간 평가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야,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재미없을 텐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네. 이거 당장 미래 세대도 물론 중요한데 당장 내년 후내년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야, 그리고 당장에는 사실 차세대 간의 보험료를 차등직 적용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에 급한 그 불을 어디서 끈다? 40, 50대에서 불을 끄겠다라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체감하는 거는 잘 모르니까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거든요. 40, 50대가 그래서 차등 지급해서 차등 부담을 해서 돈을 더 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을 때가 되면 또 모자란다? 그러면 그 다음 40, 50대가 또 그걸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딱 그 얘기 딱 듣는데 저거는 잠시 지금 책임을 떠넘기기 수준이지
결국에는 부담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야, 참, 짜증나기 시작하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심각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쉽게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 문제입니다만, 머리를 싸매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좋은 거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한번 다뤄봤는데 혹시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거나 하면 좀 죄송합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댓글 보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